안녕하세요. 굿니치에서 싸이로 더 유명한 청춘지점 가상신 지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1본부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을 갖고 있는 이승열 지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1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형 지점장입니다. 저는 굿니치에서 일을 시작해서요, IP 팀장 거쳐서 지점장까지 커리어 패스를 거쳐서 회차로 지금 8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험업을 시작하게 된 거는 사실 여러분들도 비슷하겠지만 지인의 권유를 통해서 많이 보험업을 시작을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중마구처럼 지냈던 선배님이 지금 위에 상사로 계신데 그분 통해서 제가 보험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스스로의 계기는 사실 제가 이 직전 직업이 육군 대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급여적인 부분이 조금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일을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내 만족하고 내 삶을 위해서 잘 살고 있는데 과연 내 가족들은 나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만족하고 있지만 가족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생각이 한번 들면서 사실 가족을 위해서 조금 앞으로는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군인을 조금 포기하고 이제 가족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보험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저희 집안에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저희 어머님도 실제로 은행을 다니시다가 지금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26년째 일을 하고 계시는 대선배님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렸을 적에 이제 부모님들 간의 이제 갈등으로 저는 어머니 밑에서 좀 이제 성장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은행원을 계속 꿈꿔왔었는데, 단순히 그냥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컨설팅을 해주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보험 설계사라는 일을 알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영업을 좀 도전하게 됐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금전적인 거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믿기 힘드시겠지만 어렸을 때 축구 선수로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서 운동을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운동을 그만두다 보니 제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되게 막연하게 고민을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쫓아서 조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중반의 나이에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도 했었고요. 환경미화원을 하다가 또 이제 투잡으로 택배나 백화점 인테리어까지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면서 돈을 벌어왔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10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요새 말하는 현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고, 그러던 와중에 사실 저희 고등학교 은사님인 최윤석 부무장님을 뵙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인 영업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이나 이제 거부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굿니치라는 회사는 DB 영업을 통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금전적인 소득도 굉장히 많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회사에 신청하시는 고객분들을 상담을 도와드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TA거든요. TA는 간단 명료하게 일정을 잡는 거 먼저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전화로서 모든 상담을 풀 수는 없기 때문에 만나는 거를 먼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고, 또 TA 시에 이제 고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어떤 건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한 후에 자세한 상담은 저희가 대면 상담, 그러니까 일정 조율 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선거절 처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냥 보험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납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때로는 평생 납부해야 되고 또 평생 갖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긴 하지만 본인의 평생 노후를 전화로만으로 결정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절 처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저희 회사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고객님들은 우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 회사로 지금 신청을 해 주시는 고객님들은 정말 전문가적인 컨설팅을 받고 싶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화를 TA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짧은 시간에 이 고객님에게 얼마나 전문가적인지를 고객님에게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제일 먼저 멘트를 붙이는 거는 네, 안녕하세요, 굿니치 보험 전문가 가상신 지점장입니다 라고 꼭 멘트를 넣는 게 저의 핵심적인 TA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 소개영업의 핵심은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고객들이 많이 똑똑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진심을 다해서 해주고 있는지 아닌지를 고객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일단 상담하는 과정에서 일단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내 가족 거라 생각하고 전 실제로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 과정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사들이 대부분 근속 연수가 짧다 보니까 사후 관리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입은 했지만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 연락이 안 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제가 다 일목요연하게 철저하게 다 도맡아서 지금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험금 청구할 일이 있으면 제가 청구하는 과정을 좀 도와드리고요. 지급이 되면은 왜 지급이 이렇게 됐는지 안 나온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고객님들이 실시간으로 좀 아실 수 있게끔 그렇게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게 좀 소개 영업의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저희 소득과 연계되는 게 클로징 멘트에서 계약이 청약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설계사분들이 제일 걱정이 많은 게 상담은 잘 이루어 놓고 마지막에 어떻게 사인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라는 걱정을 참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인하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좀 더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앵커링 효과 혹시 아시나요? 앵커링 효과가 뭐냐면은 어떤 상황을 가지고 그 다음 상황을 이 고객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미리 심어주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마케팅 기법에서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뭐 할인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은 할인되어 있는 금액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아이폰을 60만 원에 할인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60만 원에 할인된 가격을 적을 수도 있지만 100만 원짜리를 60만 원으로 할인된 모습을 꼭 그려놓거든요. 그런 모습을 그려놓는 거는 고객이 이 핸드폰이 저렴하구나 라는 느낌을 먼저 선입견을 갖게끔 만드는 거를 마케팅 효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기법을 이제 보험 영업에다가 적용을 해서 고객님에게 제안을 할 때는 이 고객님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제안서를 최고 높은 가격을 먼저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고객이 조금 조율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두 번째 안으로 항상 제안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가져가서 고객님에게 선택하실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1안인데 혹시 어떠신가요? 라고 먼저 질문을 묻게 되면 고객이 선택을 할 때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하면서 금액이 부담이 된다든지 아니면 만족을 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조율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음 차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만 고객님께서 다음 대안으로 요 정도 선 마지노선으로 하셔야 될 부분은 요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고 제가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면 고객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확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클로징이 쉽게 잘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수사와 지혜의 가장 큰 차이점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굿니치는 36개의 보험사를 고객한테 최적으로 컨설팅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 상담 시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고객이 원하는 설계안 한 가지와 그 다음에 설계사, 즉 제가 원하는 설계안 두 가지를 준비해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벌어져야 될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생겨야 되는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고객이 그 안에서 내가 제안했던 거와 그다음에 고객이 니즈에 파악이 됐을 때 준비하는 것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하는 편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애들은 A라는 상품을 두고서 A를 누군가는 1,000원에 사고 있고요. 누군가는 500원에 살 수 있다는 거를 대부분의 고객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주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시는 이유도 대부분 이걸 객관적으로 아실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상담 신청을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논리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서 좀 강하게 좀 클로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도 제가 최적의 안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못 하시는 이유를 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지금 불가피하게 못 하시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서 못 하시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클로징을 좀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 가족이요 불치병이 걸렸어요. 불치병이 걸렸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은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걸 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면은
저희 말에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요 약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저만의 확신,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강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상담 신청을 만났을 때 제 앞에 이런 숫자로 객관화된 지표를 보여드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고객님한테 좀 더 이롭다라는 거를 좀 강한 확신을 통해서 클로징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한 달에 20만원 또는 30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여기 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년이면 240이고요. 20년을 계산하면 거의 5천만원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게 4인 가족이었어요. 그러면은 거의 2억에 육박하는 돈이잖아요. 2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고객님께 그렇게 한번 여쭤봐 달라, 이렇게 어제 가정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요 2억을 설계사가 책임져 줄 수 있냐? 그렇지 않다. 보험회사가 책임져 줄 수 있냐? 그렇지 않다. 그 책임은 온전하게 본인이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면 그대로 가져가셔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좀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저희가 지금 많이 접하고 있는 저축성 보험은 어떻게 보면 연금보험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MC분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저축하시나요? 하죠, 저도. 그러면 어디에 돈을 모아두고 계세요? 저는 일단 쪼개져 있는데, 저도 당연히 영업을 하다 보니까 연금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뭐 주식 같은 것도 있고, 은행에도 있고, 좀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쉽게 돈을 모아둘 수 있는 금융회사는요, 우리나라의 은행과 증권사와 보험회사가 있거든요. 이 세 곳에 우리가 보통 돈을 예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은 모아져 있어야 되는 곳이 바구니가 다 다른 곳이에요. 우리 보험사,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보험사는 고객의 리스크 또는 아니면 좀 노후에 대한 생애에 대한 것을 준비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축을 단기적으로 뭔가 모아주기보다는 뭔가 긴 시간을 투자해서 앞으로 올 수 있는 리스크를 대비해주면서 저축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접근을 하면 이 세일즈가 되게 쉬워질 수 있는데요. 또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런 시장에서 지금처럼 금리가 엄청 오르는 시대죠. MC께서는 돈을 어디다 모으실래요? 저는 일단, 저도 정답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시장 환경도 중요한데, 일단은 그 목적 자금을 어디다 쓸 거냐에 따라서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한 10년을 드릴게요. 10년 정도라고 하면은 저는 은행이나 주식 이런 쪽으로 할 것 같아요. 네. 자, 보통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이렇게 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적 자금, 내가 어디에다 얼만큼을 왜 모아야 되는지를 아직 설정을 못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먼저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아까 시간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장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고객에게 세일즈할 수 있는 판매 상품은 사실 변액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변액보험이라는 것은 주식이 오를 때는 주식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주식이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펀드 변경을 통해서 채권으로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잘 모르다 보니까 고객님들에게 확신을 갖고 이렇게 컨택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저라면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떨어진다고 하면, MC님, 만약에 주식시장이 떨어져요. 네. 3만 원, 5만 원 하던 게 지금 1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10년 동안 제가 1만 원에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10년 뒤에 다시 삼성이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네. 어떠실 거예요? 삼성 사실래요? 네, 사죠. 이게 주식이 떨어질 때 계속 사는 이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이루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서 우리 고객님의 자산을 많이 높여줄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변액보험에다 판매를 많이 하라고 저희 지점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객님들에게 뭔가 확신을 갖고 이런 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서 고객님들에게 어프로치 한다 그러면 충분히 고객님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우선 저는 이 업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 대신해서 일해줄 사람들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고객 관리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고객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한 1000명이 있다 그러면 1000명 중에 한 100명은 나를 위해서 일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고객 관리를 했더니,
그분들이 이제 제2의 가상신이 된 거예요. 제가 일하지 않아도 그 친구들이 먼저 일을 하기 시작해요. 가망 고객을 막 그 친구들이 찾아요. 그래서 형님 누구 있습니다. 오빠 누구 있어요. 그러면 그때 출동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하도록 고객 관리를 항상 제2의 가상신이 되도록 저는 그런 식으로 고객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 좀 드릴 텐데 키맨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맞아요. 이렇게 키맨을 뭐 만났을 수도 있고요, 운이 좋게. 아니면 키맨이 아닌 사람인데 제가 뭔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분을 제 키맨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단순히 이런 분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신지. 키맨은요 2가지의 형태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진짜 제가 잘 되기를 바라서 인간적으로 저를 바라보고 저 사람이 성공하거나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서 인간적으로 느껴서 키맨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뭔가의 대가, 뭔가 뭐라 하죠?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움직이시는 이유가 있어야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2가지를 다 활용을 해요. MC분께서 제가 보기에는 친해지면 네. 저 형한테 소개 엄청 한 100명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서 네. 이런 분께는 진짜 진심으로 뭔가 개인적인 거를 터놓고 이러면서 인생을 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아닌 분들은 딱 뭐 시책을 겁니다. 이런 거를 달성했을 때 저랑 어떤 뭐 밥을 먹는다든지 좋은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선물을 좀 한다든지 이런 거를 걸어놓고 뿌립니다. 그러면 한 100명 뿌리면 한 10명은 움직이거든요. 그럼 그 10명이 아마 한 명의 설계사가 하는 업적보다 많이 움직여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고객 관리할 때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희 RP 그 설계사분들 교육하듯이 가서 이달의 이슈, 시장 상황, RP 옆에 사람한테 어떤 걸 던져야 되는지까지 교육을 하고 와요. 저는. 그럼 그걸 교육하면 이 사람이 시간이 되면 점심시간에 요즘에 운전자 보험 핫하던데 이 말 한마디 던지면 운전자 보험 갖고 얘기가 도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는. 그러면서 맞아, 요즘에 누가 이렇게 맞장구만 치면 자기 거 까는 거죠. 나 얼마 전에 어떤 보상을 받았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보상까지 받았다라고 가르쳐 놓으면 이 사람들이 진짜 그건 뭐야 해서 그러면 그때 이제 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제 교통사고에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분들이나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꼴로는 지속적으로 나거든요. 뭐 본인이 잘못을 했던, 남이 잘못을 했던. 근데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상담이 끝났을 때는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거나 병원 가야 될 일이 생기면 항상 저에게 먼저 전화를 주세요라는 말씀을 꼭 마지막에 남기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그러니까 꼭 제 고객님들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누군가가 뭐 고객분들의 친구라던가 또는 가족분들 중에 누군가가 교통사고나 병원 가야 될 일 또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항상 저에게 먼저 전화를 주세요.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소개로도 연결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보상 처리를 도와드리다 보면 또 고객과의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고객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고객 관리가 특별한 게 사실은 없어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생각을 해보면 고객님이 저한테 연락을 할 때는요, 뭐 이렇게 시시콜콜한 농담을 하려고 전화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본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 또는 뭔가 궁금할 때 이럴 때 보통 연락을 주시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요, 고객님들의 전화를 그냥 잘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이렇게 일정 중이거나 회의 중일 때는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요, 그러면 그 일정이 끝나면 무조건 다시 전화를 드리고요, 늦더라도 다음날 아침에는 무조건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관리해드리는 고객님이 한 1000명이 좀 넘게 있는데요, 저희만의 신호가 하나 있어요. 저는요, 고객님이 2번 전화하시면요 무조건 받습니다. 그게 어떤 자리든 상관없이 무조건 받겠다고 고객님들의 약속을 해놨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고객님들의 그런 데서 신뢰가 쌓이는 거고 그런 데서 고객 관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뭐 추석이나 설날 이런 거는 뭐 당연하지만은 그냥 안부 인사 드리고 그냥 가끔 전화 드리고 이렇게 좀 저는 고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건 혼자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항상 보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험은 그런 수수료율이나 이런 것보다는 누구와 어떤 조직에서 어떤 문화에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예 신인이신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뭐 설계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보험 영업을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정작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모를 수 있잖아요. 일단 설계사를 하려면은 예를 들면 학력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뭐 조건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설계사의 뭐 요건 같은 건 따로 없고요. 사실은 뭘 전공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뭐 다방면에서 그냥 누구나 사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그냥 아무나 일을 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자격증을 일단 취득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걸맞는 그 자격증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취득을 해야지만 일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격증이라고 하셨는데 네. 자격증 같은 경우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건가요? 보험의 자격증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보험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는데 일단 생명보험 자격증, 손해보험 자격증 이 두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 재산보험이라는 자격증을 같이 취득을 해요. 이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일은 할 수 있는 거고 요거 이외에 이 변액이라고 하는 펀드보험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 변액보험 자격증이라는 그 시험도 또 취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총 세 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을 해야 되나요? 뭐 본인이 알아서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들어와서 회사에서 신청을 해서 보통 취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보통 자격증 하면은 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네.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때요? 솔직하게 시험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편이고, 근데 뭐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많이 저 정말 시험 많이 떨어진 사람은 8번 떨어진 것도 봤어요. 근데 대부분은 첫 번째, 뭐 아니면 두 번째 대부분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합격을 하면 네. 그냥 바로 뭐 어떻게 입사를 해가지고 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거래 뭐 입사를 한다든지 네. 뭐 그 뒤에 이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요, 어떻게 입사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일단은 회사에 먼저 와서 위촉 서류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하고 나서 회사에 위촉이 되면은 그런 위촉 상태에서는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자격증 취득을 해야지만 일단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회사에 먼저 위촉을 하고 자격증 취득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저희 군리체 시스템상 바로 영업을 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서두에 저희 이렇게 영상에 찍었던 것처럼 이런 교육 시스템, 그 다음에 교육 일정들이 쭈루룩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거치고 나서 그러니까 준비가 된 상태로 일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은 솔직히 보험 영업이 네. 돈 많이 번다라는 거를 네. 사실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건 뭐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네. 솔직히 다 잘 번다고 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잘 버시는 분들 말고 네. 뭐 예를 들면 못 버시는 분들만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얼마 정도? 야, 이게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사실은. 일을 못하면 말 그대로 손가락 빨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잘하면, 왜냐면 보험 설계사의 특성상 소득에 천장이 없거든요. 정말 많이 버신 분들은 정말 많이 버시고요. 지금 생각하신 거 그 이상으로 많이 벌어요. 많이 버신 분들도 있고 못 버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 본부는 평균 제가 알기로는 한 500에서 1000만 원 선이 일반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네. 그럼 신입분들은요? 신입분들도 저희는 그 신입 케어 시스템에 잘 잡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는 조이너 문화가 있거든요. 네네.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쨌든 소득이 없으면 일을 영속할 수 없으니까 저희는 이 사람의 소득을 위해서 조이너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신입들도 적지가 않아요. 보통 한 500, 평균이 한 500선인 것 같아요. 신입분들도 신입분들. 500 정도? 네, 그럼. 그러면은 제가 아는 선보다는 굉장히 높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저도 여기 업계에 있으니까 아는 건데 네. 신입분들은 아예 모를 수 네. 있으니까 보통 회사에 취업을 하면 네. 뭐 식대를 지급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구내 식당이 되어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보험업계는 좀 어떤 편이에요? 이 보험업계는 약간 프리랜서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식대 같은 거는 본인이 사실 알아서 해결을 하는 거고요. 뭐 월 주차도 할 수 있잖아요. 주차도 알아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본부 차원이라든지 뭐 본사 네. 차원에서 지원 같은 거는 따로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대신에 돈은 좀 많이 벌 수 많이 있다. 번다. 그걸로 알아서 해라. 그리고 혹시 지금 보통 회사에 취업을 하면은 다들 4대 보험이라는 네. 거를 의무적으로 보통 가입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혹시 이 보험 영업은 어때요? 보험 영업은요, 일반 근로자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원래 국민연금이랑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원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그 두 가지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법이 좀 개정돼서 보험 설계사도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을 전부 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사도 4대 보험, 일반적인 직장에서 떼는 4대 보험은 아니지만
저희도 4대 보험이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기본급은 있을까요? 기본급이 네.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없는데, 네, 저희 그 군리치 안에서 그리고 저희 서울인문부 안에서 설계사가 기본급이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저희 본부 자체적으로 기본급을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신입분들 중에 만약에 이거를 하실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 만약에 군리치를 찾아간다 네. 라고 했을 때는 뭐 어떻게 뭐 인터넷이라도 검색해가지고 그냥 본인 집 앞에 있는 데를 네. 가면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뭐 군리치를 오신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 군리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사를 신청을 해서 무작위로 자기가 원하는 지역,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측근이 지역에 이제 배분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조직에 이렇게 문의를 해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다른 거 모르시면 서울인문부 오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원래 보험 설계사 하면 네. 돈도 많이 버는 건 맞지만 네. 흔히 뭐 워라밸이라고 그렇죠. 하죠. 내가 번만큼 원하는 것도 많이 하면서 네, 네. 좀 자유로운 근무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실제로는 정확히 어떤지 뭐 군리치가 뭐 좀 다르다든지 뭐 네.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군리치도 근무 시간이 뭐 특별하게 다르진 않아요. 저희도 일반적인 설계사랑 동일하게 일을 하고 뭐 하지만 뭐 한 가지 좋은 뭐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설계사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본인이 상담을 원하면은 상담을 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본인이 휴가가 좀 필요하면 본인 상사나 어떤 조직의 컨펌을 받은 다음에 뭐 휴식을 좀 취할 수도 있고, 좀 시간 조절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워라밸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일은 지금 하고 있지만 해외를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시 풀렸잖아요. 코로나 풀리기 전에는 해외를 1년에 한 8번 나갔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시간 관리를 내가 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하는 만큼 일을 버는 직업이다 보니까 만약 내가 어디 가 있으면 그만큼 돈을 못 버는 것이고요. 시간 투자라면 그만큼 더 버는 것 뿐이지 소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간 조절은 자유롭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지점장님 안에 있는 이제 지점원들이라고 네네. 보통 표현하죠.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뭐 경력직, 그러니까 뭐 다른 타사에 계셨던 분들이 네. 오신 경우도 있어요? 많죠. 대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험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회사에 종속돼서 일을 하는 뭐 무슨 생명, 무슨 손해보험 이런 데서 그 한 회사의 상품만 취급하는 설계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군리치처럼 전보험사를 전부 다 업무 협약을 맺어서 전부 다 취급하는 이게 두 가지 형태의 설계사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대부분 전자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의 상품만 취급하다 거기에 갈증을 느껴가지고 네. 넘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보험 영업이라는 게 정년이 없잖아요. 그죠. 네. 당연히 군리치도 없겠죠? 정년이 없어요. 아. 네, 저도 이제 20대 이제 중반에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30대 초중반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년이 있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보험 영업을 하고 계세요. 27년째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 연세가 63이세요. 63이신데 아직도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이 정년이라는 게 저희는 없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신입 설계사분들이 가장 처음에 고민하는 게 바로 그 문제예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지인한테 가서 하긴 좀 낯간지럽고 어디 가서 영업을 시작해야 되지? 어디서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들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 또한 그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남한테요, 이렇게 막 아쉬운 소리 하거나 애초에 이렇게 부탁 같은 걸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애초에. 그래서 저도 어디서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처음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 군리치에서는요, 이런 신청 고객들을 배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찾아가서 일을 하는 영업하는 그런 영업 형태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찾아오는 나한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한 걸 우리가 응대해주는 이런 영업을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지인염이 너무 싫었거든요.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이런 신청 고객이 있다는 걸 알고 저도 과감하게 일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신청 고객들을 응대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소개 영업으로 넘어가가지고 지금은 소개 영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청 고객에서 시작했지만 그분들이 제 지인이 돼서 지금은 이제 소개로 자연스럽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리치에서는요, 신입 정착 프로그램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엄청난 것 같지만
보험회사는 사실 기본급 없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기본급이 없는데 이제 신입들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처음에 와서 내가 일을 하다가 잘 안 돼서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기본급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지인 만나러 가야 되는데 되게 부담스럽고 누굴 만나야 될지 모르고 아니면 만날 사람이 없을 때 제일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우리 굿니치에서는 그런 신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착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신입들에게 기본급을 좀 제공을 하고요. 또한 만날 수 있는 신청 고객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발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상담을 신청한 그런 고객들을 한 달에 10명에서 15명 정도를 배분을 해주면서 상담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보험의 무형의 상품이다 보니까 단순히 전문가의 어떤 구두, 그리고 제안서, 이런 걸로만 설명을 해야 되는 어떤 제한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굿니치에서는요, 이런 어떤 고객의 무형된 상품을 시각화시키고 자료화시켜서 리포트로 만들 수 있는 보장 분석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객님들에게 상담을 진행할 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시화 시켜주니까 고객님들의 응어들을 좀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직관적으로 좀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컨설팅 전에 보장 현황을 직관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후에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됐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구나, 보험료는 이렇게 절감이 됐구나라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리포트 형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된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우리 기존의 굉장히 감정적인 영업 어떤 스타일에서 지금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영업 현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교육 시스템이랑 그 다음에 저희 본부만의 조인업 문화예요. 일단 교육 시스템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신입을 뽑기에 급급하지 사실은 정착하거나 교육하는 거에 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굿니치는 본사 내에서 신입 입문과정 교육을 또 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 본부 내에서 신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각기 다른 분야의 관리자분들이 사실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매 기수 신입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시간이 그 신입분들한테는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평생 이 업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관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신입분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교육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본부만에 특화되어 있는 조인업 문화를 진행을 하는데, 조인업은 이제 1대1로 3개월에서 6개월간 처음 고객들한테 TA 해야 되는 TA부터 상담 자료 준비, 그 다음에 계약, 그리고 CS까지 모든 것들을 1대1로 밀착 조인업 문화를 갖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어느 한 명이 아니라 본부의 전체 관리자부터 RP들까지 그 신입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해주는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보험사에 입사하면 6개월에서 1년에 반 이상이 그만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6차월 이상은 또 분기마다 이제 상급반, 중급반, 초급반 나누어서 분기별 테스트 및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보험업을 시작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이제 저희가 성장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영업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처럼 관리자로 빨리 성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굿니치 회사는 이런 게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는 영업 현장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것 같고, 두 번째는 리더 양성 프로그램이 참 잘 돼 있어요.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회사 본사 차원에서도 일주일 정도를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본부 안에서도 어떻게 가망 후보자를 만드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앞으로 그리고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왔을 때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지까지, 그런 기본 태도부터 기본 기술, 그리고 나중에 매니지먼트 방법까지 충분히 교육을 신입 이후부터 바로 시키다 보니까 이 신입들도 생각 자체가 나 와서 보험으로 먹고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보험업으로 내가 평생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정착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영업의 그 첫 시작을 고대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좀 고민을 하고 계신 우리 신입 설계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부품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1년 정착률이요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착 평균 생산성이요 한 20에서 30만 원 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좋은 환경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고요, 좋은 동료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군리치는요 평균 생산성이 저희 본부가요 100만 원이 넘거든요. 그 이유가 그 정착률도 평균 한 10%밖에 안 되는 반면에 저희 본부는 90% 육박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군리치라는 좋은 회사를 만나서 좋은 환경과 시스템을 저희가 흡수를 했고요. 그리고 본부 안에 굉장히 좋은 동료들과 조직 문화, 이런 조인업 문화 덕분에 이런 걸 이룩할 수 있었거든요. 이 영업이라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과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 군리치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서울 1본부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보장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뭐 전후 이런 걸 비교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수많은 금융회사, 그리고 수백 개, 수천 가의 금융 상품을 내가 고르고 선택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군리치에서 군리치 보장 분석이라는 게 아주 야심차게 나왔습니다. 이번 달부터 런칭이 됐는데, 이 포클릭이 뭐냐면은 고객의 어떤 문자 인증을 통해서 이 고객의 많은 흩어져 있는 보험들을요 우리 전산으로 한 번에 취합을 할 수가 있어요. 취합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보장과 어떤 납입비가 이런 것들을 일명요연하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보험을 우리가 컨설팅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시스템의 로직을 통해서 이 사람 나이대, 성별에, 직업에 필요한 것들을 보험 추천을 쭈루룩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또 이 사람의 병력이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걸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옵션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최저간을 컨설팅 할 수 있는 군리치 보장 분석이라는 게 이번에 나왔는데요. 이게 너무 자세한 거는 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딱 봐도 되게 공부 잘 안 하게 생겼죠, 제가. 네, 이쯤 되면 좀 웃으실 텐데. 네. 네. 사실 보험이라는 게 되게 어렵고 되게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심지어 우리는 보험사를 여러 곳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상품도 수천 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 공부를 하려다가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게 되지 않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군리치라는 회사에서는요 매달 이음이라는 곳에 매달 고객별, 예를 들어 나이별 아니면 성별 아니면 뭐 어떤 니즈별 이런 다 전체 분야에 따라서 그 고객에 맞는 상품군을 다 분류하고 다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고 어떤 상품인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가이드북이 있거든요. 또한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프로세서들이나 아니면은 노하우들이 이음 같은 곳에 가서 보시게 되면 우리 신입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앞에 있는 지점장이나 누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건데, 근데 우리 회사 군리치라는 회사는 이음에만 들어가도 여기 있는 가상신 지점장이나 김태형 지점장이나 이승열 지점장이 3명의 노하우를 모두 이음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음만 잘 보시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잘 하시는 분들의 노하우는 다 빼먹고 잘 팔리는 상품들은 다 볼 수 있으니까 이음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공간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예, 보험회사인데 이런 라운지가 있는 걸 아마 처음 보셨을 텐데요. 저희 군리치에는 이런 상담, 우리 고객님들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이 라운지가 전국적으로 좀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직접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을 응대하기도 하고요. 또는 내 고객님들을 여기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는 저희 이제 회의나 이런 것들을 주관할 때 여기서 이렇게 쾌적하고 이제 환경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데서 회의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군리치에서 요 라운지에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이제 고객님들한테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은 가장 좋았다고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카페나 아니 뭐 자택이나 이런 데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나 쾌적하고 깔끔한 공간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다, 너무 만족스러웠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게 정확하게 전달이 잘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만족을 좀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 카페보다는 이런 카페, 여기서 이제 커피나 이런 음료도 제공도 하고, 그 다음 오시면 일정의 사은품도 드리고 이런 이벤트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가장 만족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군리치 라운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제약사항이나 뭐 조건 같은 건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 군리치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 공간들을 전국적으로 다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공간 예약을 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리치 회사에 되게 애사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보험업을 시작하는 보험 설계사는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옆에 강남길 걸어가면은 얘도 나도 저도 다 보험 설계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를 갖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굿니치 회사는요, 이런 게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모두 동등하게 나눠지고 언제나 누구나가 이렇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회사거든요. 네, 이런 회사에서 함께 한다 그러면 내가 가진 에너지와 내가 가진 탤런트보다 충분히 회사의 시스템과 환경,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저와 함께 굿니치에서 함께 하실래요? 사실 이렇게 주목받고 이런 것들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망설였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을 바꿔준 게 이 굿니치거든요. 물론 저희 회사의 최윤석 본부장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기도 했지만 사실 그건 0.1%예요. 네. 99.9%는 굿니치에서 바꿔줬고요. 전 여기서 RP부터 지점장까지 4년 만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또 이 회사를 위해서 제가 또 희생할 수 있는 시간,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굿니치에서 첫 직장을 시작을 했어요. 이 보험업도 굿니치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8년을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딘가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을지 사실 상상도 가지 않아요. 근데 제가 너무나 좋은 회사와 너무나 좋은 업을 만나게 돼서 소득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정말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갖추게 됐거든요. 너무나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갈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과감하게 일단 도전해 보시고요. 도전해보고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럼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그만두셔도 늦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굿니치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굿니치 화이팅! 취업의 바른 위치 굿 터치예요.